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생각 패턴이 바뀌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얻게 될 겁니다. 마음과 성공, 어니스트 홈즈가 1925년에 발견한 정신과학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니스트 홈즈는 심리학과 형이상학을 결합해 실용적인 성공 철학을 완성한 사상가입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 이제 그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오늘도 힘들겠지. 또 실패하면 어쩌지? 돈이 부족해. 이런 생각이었다면 당신은 이미 하루를 망친 겁니다. 충격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회사에서 10년 동안 승진하지 못한 김 과장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운이 없어. 윗사람들은 나를 안 봐줘.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 그리고 정말로 그는 10년째 제자리입니다. 반면 같은 부서 신입사원 이 대리는 3년 만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회를 만들까? 내 아이디어가 회사를 바꿀 거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두 사람의 능력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사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현실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생각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현상이 된다. 이건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물리법칙처럼 작동하는 정신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면접을 앞두고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시선을 피하고 답변이 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떨어집니다. 당신은 말하겠죠. 역시 나는 안 돼.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실패를 먼저 창조했고 몸과 현실이 그 청사진대로 따라간 것뿐입니다. 이건 긍정의 힘 같은 얕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구조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잠재의식으로 내려가고 잠재의식은 우주적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막히지 않으면 당신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걸 얻지 못할까요? 단순합니다. 생각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중 신호는 마음의 법칙을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던지는 모든 생각을 관철하세요. 부정적인 문장이 나오는 순간 멈추고 바꾸세요. 나는 안 돼를 나는 할 수 있어로. 돈이 없어를 풍요가 내게 온다로. 이게 유치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아직도 마음의 힘을 모르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이제 인정합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당신이 생생하게 성공을 상상하면 뇌는 그게 이미 일어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몸은 그에 맞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창조적 법칙으로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보는 세계는 당신 마음의 투사일 뿐이다. 세상이 당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만든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무의식적으로 살면서 마음이 만든 현실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마음을 사용해서 원하는 현실을 설계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택의 시작입니다. 밭에 배추씨를 뿌리고 수박이 열리길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밭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실패의 씨앗을 뿌리고 성공의 열매를 원합니다. 불안의 씨앗을 뿌리고 평화를 원합니다. 이게 작동할 리 없습니다. 30대 중반의 박 대리는 창업을 꿈꿉니다. 하지만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실패하면 빚만 남겠지.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나이도 이제 많은데. 이런 생각을 5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회사원입니다. 꿈은 꿈으로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에 정 씨는 작년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골 손님을 만날 거야. 내 커피가 누군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거야. 내 공간이 사람들에게 휴식이 될 거야. 6개월 후 그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재능? 자본? 운? 아닙니다. 반복된 사고 패턴입니다. 홈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삶은 수확이다. 당신이 오늘 심은 생각은 내일 싹을 틔우고 다음 달 자라나고 내년에 열매를 맺는다. 이건 농사와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씨앗을 뿌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밭에 독초 씨앗을 뿌리고 장미가 안 피어난다고 화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재 심고 있는 씨앗을 파악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가장 많이 한 생각을 적어보세요. 나는 피곤해, 돈이 부족해, 사람들이 날 무시해, 일이 너무 많아. 이런 문장들이 나온다면 당신은 결핍과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식적으로 씨앗을 바꾸세요. 나는 에너지가 넘쳐. 돈이 내게 흘러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일이 나를 성장시켜.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는 단계에서는 아직 싹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반복하세요. 하루 이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날 수확하지 않습니다. 최소 3주에서 6주 동안 같은 생각을 반복해야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실제로 뇌과학은 이걸 증명합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재배선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던 생각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아침에는 나는 성공한다 하고 생각하고 점심에는 역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씨앗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주변 환경도 씨앗입니다.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보는 영상, 듣는 말들이 모두 당신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 씨앗도 함께 심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그들의 씨앗도 당신 안에 들어옵니다. 홈즈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원인과 결과는 정확하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 예외는 없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우주의 법칙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밭을 매일 점검하고 잡초를 뽑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당신의 삶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오늘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등은 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구가 달려있고 전기가 충분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스위치는 믿음입니다. 직장인 최 씨는 이력서를 20곳에 넣었습니다.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믿음의 스위치가 꺼진 겁니다. 그가 다음 이력서를 댈 때는 이미 실패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떨어집니다. 이건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반면 같은 처지의 한 씨는 다릅니다. 그도 10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건 내게 맞지 않는 회사였구나. 다음 회사가 진짜 내 자리일 거야. 나는 분명히 합격할 거야. 믿음의 스위치가 켜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15번째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마음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스위치라는 홈즈의 말이 정확히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결과를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먼저 믿어야 증거가 나타납니다. 먼저 믿어야 결과가 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홈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자라고 믿을 수 있나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쁜데 어떻게 건강하다고 믿을 수 있나요? 여기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이겁니다. 현재 상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상태를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통장에 10만 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풍요가 내게 오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몸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이중사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확신하는 것. 믿음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큰 것부터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작은 믿음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기록하세요. 믿음이 작동했다는 증거를 쌓는 겁니다. 둘째, 이미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믿음을 강화하는 연습입니다. 셋째, 불신을 차단하세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즉시 멈추고 될 거야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바꿔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근육을 키우듯 믿음도 키워지는 겁니다. 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은 마음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흐름을 차단한다. 당신이 의심하는 순간 우주는 멈춘다. 반대로 당신이 확신하는 순간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믿음에는 감정이 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지금 느끼세요. 이뤘을 때의 감사를 지금 표현하세요. 감정이 실린 믿음은 100배 더 강력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감정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 화학 물질이 몸 전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미 그 상태를 경험했다고 착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게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요? 그걸 이미 이뤘다고 믿으세요. 증거가 없어도 주변에서 비웃어도 현실이 반대를 말해도 믿으세요. 그게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전등이 켜지듯 당신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위대한 발명은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기계를 상상하지 않았다면 비행기는 없었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손안의 컴퓨터를 상상하지 않았다면 아이폰은 없었을 겁니다.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창조의 청사진입니다. 20대 후반의 김 씨는 매일 출퇴근 지하철에서 같은 상상을 합니다. 자신이 무대에 서서 수백 명 앞에서 강연하는 모습, 청중이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 현실에서 그는 조용한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30분씩 이 장면을 상상합니다. 5년 후 그는 정말로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상상이 청사진이 되고 청사진이 현실이 된 겁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 씨는 다릅니다. 그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의 상상은 막연합니다. 그냥 부자가 되면 좋겠어. 그냥 성공하면 좋겠어. 구체적인 그림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사진이 없으면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은 창조의 청사진이며 비전은 결과를 앞당긴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을 그려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몇 층이고 어떤 가구가 있고 창밖 풍경은 어떤가요? 당신이 원하는 직업에서 일하는 모습은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어떤 기분인가요? 둘째, 감각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느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의 공기 냄새, 축하 꽃다발의 향기, 악수할 때 느껴지는 손의 온기, 성취했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상상하세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느낄수록 뇌는 그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셋째,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한두 번 상상하고 끝내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최소 10분 이상 상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가 좋습니다.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이니까요. 자기 전도 좋습니다. 상상을 품고 잠들면 밤새 잠재의식이 그 청사진을 다듬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 훈련만큼이나 멘탈 트레이닝에 시간을 씁니다. 완벽한 경기를 머릿속으로 수천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그대로 해냅니다. 몸이 이미 그 움직임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상상의 힘입니다. 비전 보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모아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매일 아침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세요. 시각적 자극은 잠재의식에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상은 청사진이지 완성품이 아닙니다. 청사진을 보고 실제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강연자를 상상한 김 씨는 동시에 스피치 학원을 다녔고 작은 모임에서 발표를 자원했고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상상과 행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홈즈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비전 없는 사람은 방향 없이 표류한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 항해한다. 폭풍이 와도 비전이 있으면 길을 찾는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5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 있나요? 지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최대한 생생하게 감정을 담아서. 그리고 매일 그 그림을 떠올리세요. 3개월, 6개월 후 당신의 현실을 보세요. 상상이 현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빔산을 생각해 보세요.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의식은 수면이 10%, 잠재의식은 물속 90%입니다. 그리고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90%에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정 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끊고 싶어 합니다. 건강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돈도 아깝고 가족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손이 담배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잠재의식의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프로그램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싸우면 항상 잠재의식이 이깁니다. 반면 같은 처지였던 이 과장은 6개월 만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비법은 간단했습니다.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한 겁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최면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담배가 필요 없어. 나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해. 나는 스트레스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 3주 후부터 담배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6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홈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 잠재의식, 우주적 마음이 하나로 작동한다. 이 셋이 같은 방향을 보면 불가능은 없다. 하지만 이 셋이 따로 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주적 마음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연결된 거대한 의식의 바다입니다. 인터넷처럼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우주적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처럼. 연결이 잘 되면 무한한 지혜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셋을 통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입으로는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동차의 악셀레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엔진만 망가집니다.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관찰하고 흘려보내세요. 이 과정에서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벽이 얇아집니다. 소통이 시작됩니다. 둘째, 잠재의식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이런 짧고 명확한 문장을 매일 반복하세요. 특히 잠들기 직전과 일어나자마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셋째, 감정을 활용하세요. 잠재의식은 감정의 언어로 작동합니다. 나는 100만 원을 번다라고 무표정하게 말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 안도감, 자부심을 함께 느끼며 말해야 합니다. 감정이 실린 메시지는 잠재의식에 깊이 각임됩니다. 넷째, 우주적 마음과 연결되세요. 이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보다 큰 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주, 자연, 생명력, 어떤 이름을 붙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양자물리학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준다고. 이건 더 이상 신비주의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주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힘을 잃는다. 당신이 우주와 하나라고 느끼는 순간 무한한 힘이 흐른다.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세요. 깊게 호흡하고 내 의식과 잠재의식이 하나가 되고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된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내일 일어날 좋은 일들을 잠재의식에 맡기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통일된 마음이 현실을 재배열한 겁니다. 말은 그냥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을 기억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당신의 말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세상을 창조합니다. 30대 자영업자 한 씨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가 안 돼. 손님이 없어. 망하겠어. 처음에는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2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예언한 대로 됐잖아.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예언이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그의 말이 그 현실을 만든 겁니다. 반대로 같은 업종의 김 사장은 다릅니다. 장사가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손님을 만날 거야. 우리 가게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2년 후 그의 가게는 지점을 냈습니다. 말의 차이가 현실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홈즈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은 사고에 집중된 에너지이며 현실을 재정렬한다. 당신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말은 창조의 힘을 얻는다. 왜 그럴까요? 말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 생각은 흐릿하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순간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귀로 듣습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듣는 겁니다. 이게 잠재의식의 강력한 명령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사람도 듣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는 안 되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의 말을 지지합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주변의 에너지가 당신을 밀어줍니다. 말은 집단의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첫째,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나는 가난하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풍요로워로. 부정어는 잠재의식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가난하지 않다고 하면 가난이 각인됩니다. 둘째, 현재형으로 말하세요. 나는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성공한다로. 미래형은 영원히 미래에 머뭅니다. 현재형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나는 건강해질 거야가 아니라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진행형도 좋습니다.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니까요. 셋째,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야가 아니라 오늘 중요한 계약이 성사될 거야. 막연한 말은 막연한 결과를 낳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구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넷째,
감정을 실어서 말하세요. 로봇처럼 나는 성공한다고 100번 반복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느끼며 말해야 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세요. 확신을 담으세요. 말에 실린 감정의 파동이 현실을 움직입니다. 선언문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짧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큰 소리로 읽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3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6주가 지나면 당신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농담으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나 진짜 바보야. 나 정말 못생겼어. 나는 맨날 재수없어. 이런 말들. 농담이와도 잠재의식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말장난도 조심하세요. 죽겠다, 미치겠다 같은 과장된 표현도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홈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은 씨앗이다. 한번 뿌려진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원하면 좁은 말을 뿌려라.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점검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는 순간 멈추고 바꾸세요. 힘들어를 도전적이야로, 안 돼를 방법을 찾을 거야로.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파이가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과 파이가 무한하다고 믿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성공하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경쟁하고 질투하고 움켜쥡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 성공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하하고 배우고 확장합니다. 50대 중소기업 대표 박 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부족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금이 부족해, 인력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회의 때마다 비용 절감을 강조합니다. 직원들 월급도 최소한으로 줍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좋은 직원들이 떠나고 혁신은 없고 회사는 10년째 제자리입니다. 결핍의 의식이 결핍을 계속 창조하는 겁니다. 반면 40대 스타트업 대표 이 사장은 다릅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합니다.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회가 보이면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그의 입버릇은 이겁니다. 자원은 무한해. 우리가 가치를 만들면 돈은 따라와. 5년 만에 회사는 10배로 성장했습니다. 풍요의 의식이 풍요를 창조한 겁니다. 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요는 마음의 확장성과 동일하며 결핍은 의식의 결과다. 우주는 무한하다. 부족한 건 우주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데 공기가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당신의 의식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확장한다는 건 뭘까요? 첫째,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작더라도 부족해 보여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풍요의 주파수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세요. 3가지만 적으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밥.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만 계속하면 당신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베푸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움켜쥐게 됩니다. 하지만 움켜질수록 에너지가 막힙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베풀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 억지로 베풀면 저항이 생깁니다. 기분 좋게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푸세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1,000원을 주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면 그게 풍요의 씨앗입니다. 100만 원을 주더라도 억지로 주면 에너지가 꼬입니다. 셋째, 풍요를 상상하세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지 마세요. 대신 원하는 금액이 찍혀있는 통장을 상상하세요. 생생하게, 감정을 담아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하세요.
가족과 여행, 부모님 효도, 자기계발 투자,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넷째, 성공한 사람을 질투하지 마세요. 누군가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저것도 내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사업에 성공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질투는 결핍의 증거입니다. 축하는 풍요의 증거입니다. 다섯째, 가치를 창출하세요. 풍요는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받으려고 하면 흐름이 막힙니다. 당신이 세상에 가치를 주면 풍요가 당신에게 옵니다. 이게 우주의 교환 법칙입니다. 당신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나요? 직장인이면 최선을 다해 일하세요. 사업가면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세요. 예술가면 감동을 주세요. 당신이 주는 가치가 클수록 돌아오는 풍요도 큽니다. 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당신이 풍요의식을 가지면 외부도 풍요로워진다. 마지막으로 인내하세요. 씨를 뿌리고 다음날 수확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확장하고 풍요의식을 키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물꼬가 트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오고 수입이 늘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게 확장된 의식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원리들은 도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망치가 있어도 못을 박지 않으면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대학생 최 씨는 자기계발서를 100권 읽었습니다. 마음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의 원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았지 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정 씨는 책을 5권밖에 안 읽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명상하고 선언문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상상하고 행동했습니다. 2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 현실을 바꿉니다. 홈즈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신적 원리와 일관된 행동이 만나면 현실 변화가 완성된다. 둘 중 하나만으론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구체적인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루틴이 중요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제안하는 루틴은 이겁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감사하세요.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시작입니다. 둘째, 3분 명상하세요. 편하게 앉아서 깊게 호흡하세요. 의식, 잠재의식, 우주적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걸 느끼세요. 오늘 하루 좋은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확신하세요. 셋째, 선언문을 읽으세요. 미리 작성해둔 당신의 선언문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확신을 담아서 말하세요. 넷째, 오늘의 비전을 상상하세요. 오늘 하루가 완벽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5분 동안 상상하세요. 중요한 회의가 잘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 생생하게 느끼세요. 다섯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어제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커피, 친구의 문자, 좋은 날씨. 감사를 기록하는 습관이 의식을 확장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5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15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흘도 못 버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되어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귀찮아집니다. 일주일 후에는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15분이 부담스러우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명상 1분, 선언 1분, 상상 1분, 감사 2분 이렇게요.
작지만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세요. 루틴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7시 같은 의자에서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나중에는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연속으로 이어지는 체크 표시를 보면 뿌듯합니다. 끊기기 싫어집니다. 20일만 연속으로 하면 습관이 됩니다. 66일 하면 자동화됩니다. 넷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역설적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했는데 왜 안 바뀌지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명상하는 그 순간의 평화, 선언할 때의 힘, 상상할 때의 기쁨,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행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 원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상하고 선언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공을 상상했으면 성공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건강을 상상했으면 건강한 사람처럼 먹고 움직이세요. 풍요를 상상했으면 풍요로운 사람처럼 베풀고 투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명상하고 상상만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디면 우주가 10걸음 도와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우주도 기다립니다. 통일, 선언, 확신, 행동.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순간 당신은 창조자가 됩니다.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실의 설계자가 됩니다. 홈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단지 그걸 몰고 있을 뿐이다. 깨달음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 건강, 풍요, 사랑, 평화, 모든 게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문을 여세요. 오늘 배운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매일,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3개월 후 당신의 삶을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겁니다. 6개월 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정말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걸. 마음과 성공. 어니스트 홈즈가 100년 전에 발견한 이 진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더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싶다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고 선언하고 상상하고 행동하세요. 매일 조금씩.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그걸 믿고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공은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하세요. 당신의 성공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